예,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이번 국감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국감입니다. 사실 올해 아니면 못해요. 내년만 돼도 다시 내란 청산을 내년에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동의하시죠? 예, 저희 재판도 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대선에 개입하려는 고의가 진짜 없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2.3 내란의 목적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독재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개헌을 합니다. 개헌 다음에 뭐 하느냐? 간선제로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더하고 나중에 김건희 대통령 만들겠죠. 자, 그리고 정적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적의 대표격인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A급 수거 대상으로 제거를 하고 혹은 사법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독재 완성 어떻게 해? 윤석열이 독재 완성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개헌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최상목에게 보낸 저 문건에 보면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회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헌까지 나가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엔 간선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3선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죠?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거, 3선 집권이 노상원 수첩에 나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봐요. 이게 허황된 얘기인 것 같지만, 자, 부정선거론이 바로 간선제로 가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직접 선거 맡겨놨더니 부정선거 하더라. 그러니 간접선거로 바꿔서 대통령 체육관 선거 하겠다.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정적 제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독재 완성 위해서 국회에 저렇게 개헌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이려고 했죠. 오늘 재판 중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예,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침탈합니다. 입증이 아니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작두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손가락 절단해가면서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혹은 그게 무리다 싶으면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 제거하려고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수용장소 이동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예. 불행하게도 제 이름까지 있네요. 이렇게 A급 수거 대상은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법살인 방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게 부정선거 자체가 내란이다. 여기 이제 북한 살짝 끼워 넣겠죠. 내란이다. 내란으로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법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자,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상권 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행정부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서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립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거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조희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겁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법원 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이 3건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다음 보여주시죠. 결국에 비상계엄은 실패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보여주시죠. 그 플랜 B는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합니다. 파기환송으로.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시죠. 예. 아니요. 대법원의 종합 그림을 볼까요? 대법원은 뭘 했는지 내란에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사법 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합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 B를 가동해서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허황된 것 같죠? 다음 페이지. 전두환 내란과 비교해 보시죠. 똑같습니다. 왼쪽에 독재완성, 군사독재했죠. 개헌, 국회 기능정지 시키고 비상입법기구로 개헌했습니다. 다음번에 간선제,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고 50 후계자 문건이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재명 제거는 김대중 제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선고한 거 아시죠? 자, 보십시오.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걸.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청구를 기획하고 저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월 4일 날 12시 20분에 이제 연합뉴스 기사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우리 공보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보관 이야기로는 그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취지 이야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상세히 한 적이 없다는 건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시 20분에 이제 이 사법부가 입법부처럼 위헌이다라고 바로 선언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안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고령 내용 자체 위헌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위헌성이라는 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 마련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제가 이제 12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 1분에 이제 이렇게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 오원식 의장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해제를 위한 어떤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2018년도에 이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을 갖다가 최초로 선언한 그런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위헌성이라는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이제 온 국민이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 용기 있게 얘기 못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